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34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보급형 폰이라고 하면 효도폰, 자녀폰 이런 이미지들이 강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보급형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후면 디자인은 갤럭시 S23처럼 물방울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호불호는 있겠지만 분명 깔끔한 디자인으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보급형 폰의 디자인은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일화를 시키면서 보급형 폰도 꽤나 고급스러움,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게 되었다 정도로 생각하면 저는 통일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갤럭시 S23과의 차이점은 카메라 렌즈가 갤럭시 A34가 조금 더 작고 LED 플래시의 위치가 조금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S 시리즈보다 살짝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코 옆에 있는 점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보급형 특유의 후면 플라스틱 재질은 조금 아쉬운 느낌을 주는데요. 하지만 가벼운 재질에 비해 무게는 전작 186g보다 13g이 늘어난 199g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울로 측정해보면 이 정도의 무게가 나오는데 들어보면 꽤 묵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라파이트 색상은 색상까지 묵직한 느낌을 줘서 무난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전면은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슈퍼 아몰레드를 탑재했습니다. 디자인은 무난하고 깔끔하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6.6인치입니다. 전작 갤럭시 A33은 6.4인치였는데 0.2인치가 늘어났죠. 저는 무게가 13g이 늘어난 것이 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배터리의 용량도 동일하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기 때문이죠. 충전 속도는 25W라서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시간 10분에서 20분 사이면 0%에서 100%까지 완충이 가능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빅스비, 삼성페이를 모두 지원합니다. 얼굴인식, 지문인식을 모두 다 지원하고요. 다만 지문인식은 광학식이라서 S시리즈의 초음파 지문인식보다는 인식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교했을 때고 충분히 쓸만한 지문 인식 속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S23 울트라와 비교하면 한 템포 정도가 느리긴 한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에 예민하신 분이라면 조금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겠죠. 삼성페이도 지원하기 때문에 보급형이라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걱정 안 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IP67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 보급형인데 이렇게 다 지원하면 왜 플래그십을 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급형이라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있죠.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유선 충전보다 느려서 무선 충전은 잘 안 쓰는 편인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죠. 무선 충전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구매하는데 가장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갤럭시 A33에서 빠져있던 조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까지 탑재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센서들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 센서와 압력 센서가 빠졌는데 이 부분은 빠져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S시리즈에는 압력 센서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는 디멘시티 1080이 들어갔는데 긱벤치 6를 돌려보면 싱글코어 1028점, 멀티코어 2465점을 기록했습니다. 몇 번 더 돌려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S23 울트라와 비교해보면 싱글코어와 멀티코어의 점수가 약 2배가 차이 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점수고요. 점수는 둘째치고 제가 사용해본 갤럭시 A34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나쁘지는 않은 성능이지만 실사용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다음 영상을 넘어갈 때 저는 클릭 속도나 이런 게 조금 빠른 편인데 중간중간 조금씩 끊긴다는 느낌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S23 울트라를 사용하다가 이 폰을 만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3년 이상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용하기 많이 불편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할 것이 49만원대의 가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겠죠.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해보면 플래그십에 비해서는 분명 아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가벼운 게임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A34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갤럭시 A34의 내장 메모리는 UFS 2.2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S23 시리즈가 UFS 4.0인 것을 생각하면 아쉬운 면인데요. 2.2와 4.0의 차이는 영상과 사진 전송 속도에서 꽤 차이가 발생합니다. S23 울트라와 비교해보면 읽고 쓰는 속도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전송하는 사람들은 조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래그십과의 급 차이는 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탑재된 카메라는 f2.2의 8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f1.8의 4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와 OIS, VDIS를 지원하고요. f2.4의 500만 화소의 접사 렌즈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심도 카메라까지 카메라 개수만 늘리던 전작보다 훨씬 깔끔하게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광각 렌즈는 제법 쓸만한 정도는 되고요. 훌륭한 성능은 아닌데 사용하기에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초광각 렌즈와 접사 렌즈의 품질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즐기실 분들에게는 광각 렌즈로 촬영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광량이 많은 곳에서 풍경 위주의 초광각 렌즈와 꽃같이 가까이에서도 찍어도 좋은 사진들은 접사 렌즈로 사용해도 괜찮겠죠. 이외에 밤이나 광량이 적은 곳에서 사진 촬영을 하면은 사진의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요. 49만원이라는 가격에 깔끔한 디자인, 거기에 120Hz의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을 사용할 수 있어서 괜찮고요. 무난한 카메라, 실사용에서 조금의 끊김이 있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면 적당히 쓸만한 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갤럭시 A54 시리즈가 자급제로 나왔다면 저는 갤럭시 A54를 추천해 드렸을 것 같은데 SKT 전용으로 출시된다고 하니 A54 시리즈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SKT 전용으로 구매하시거나 갤럭시 A34도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비싼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할인을 받아서 40만원 초반대에만 구매해도 돈값은 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갤럭시 A34에 대한 영상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탐스였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